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랜드프로에서 중개업, 즉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오피스 실전 훈련 과정을 맡게 된 김주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부동산 쪽에서 IT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강의도 다녀보고 이런 일반적인 강의도 많이 해봤지만은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더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터를 나가는데 총을 안 들고 나가는 거랑 똑같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왜냐하면 IT를 조금 더 잘 다루고 중개업자에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편리해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IT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매물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고객한테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 거라든지 서류를 꾸밀 때 심지어는 타이핑을 할 때 너무 느리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기존에 하루 걸릴 거, 1시간 걸릴 거, 2시간 걸릴 거를 IT를 조금만 잘 활용해 가지고 10분이나 20분, 30분에 끝난다 그러면 빨리 끝내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고객을 더 많이 상담하고 죄송합니다. 고객들에게 그 고객을 고정 고객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도록 준비하는 게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알다시피 이제 젊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나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IT를 좀 잘 다루지 못한 우리 중개업자분들께서는 결국에는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런 IT 쪽 활용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그리고 꼭 부동산에 활용해야 될 내용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이 뵙게 될 텐데 아무래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한 분씩 상담을 해드리면서 맞춰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은 아무래도 그죠?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또 한 가지 더 온라인 쪽에서는 농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반응을 모르니까 오프라인 쪽에는 그래도 좀 재밌게 농담도 해가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IT 쪽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분들 대상으로 IT 강의들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IT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쪽 강의하는 강사는 아니고요, 여러분. 물론 이쪽 강의는 한 10년 전, 그때 중개업자분들 대상으로 했었죠. 지금은 최근에는 아무래도 유튜브 쪽이 대세다 보게 되니까 유튜브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개업 거기 빅데이터 있죠. 우리 프롭테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롭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 관련 과정들도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쪽에 많이 뜨면서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중개업자분들 대상으로 유튜브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떴죠, 그죠? 그래서 최근은 거의 한 80% 이상 강의가 유튜브 쪽 강의를 요청하셔서 강의 다니고 있고 한 20% 정도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처 분석하고 부동산 현황을 활용하는 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살짝 한번 소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그런 쪽 시간은 가지기가 좀 어렵겠죠. 이번은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쪽 강의 수업이니까 그쪽 부분으로 제가 집중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강인데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제 1강 자, 저는 이제 컴퓨터 쪽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기본은 타자 연습 그리고 화면 캡처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서를 쓰더라도 여러분들 타자가 빨라야 되고요. 미리 물론 써놓기도 하지만은 바로 급하게 활용해야 될 때는 고객 앞에 놓고 천천히 타자를 입력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자 연습은 여러분들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완성은 화면 캡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문서를 만들시다 보게 되면 필요한 이미지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고객들한테 브리핑해야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캡처를 못 해가지고 또 캡처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브리핑 자료를 못 만드신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가장 기본은 타자 연습과 화면 캡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과정에 대한 전체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 기본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배우는 거고요. 아주 기본부터 이해되시겠어요? 아주 기본부터 딱 부동산 쪽에서만 딱 필요한 내용들만 꼭꼭 집어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뭐 기초적인 설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그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IT 기초가 전혀 없는 분들이 들으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좀 쉬운데 내가 활용할 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IT 기초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너무 기초를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재미는 없을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기본들이 빠져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단계를 쌓아서 실력을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으로 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이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 윈도우 7이란 컴퓨터가 있고 윈도우 10이란 컴퓨터가 있는데요. 지금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또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윈도우 10이 뭐예요? 윈도우 7이 뭐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제일 헷갈리는데, 일단 이런 거는 또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고 여러분들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왼쪽 하단이 있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창이 나오는, 이렇게 보이는 분 계세요?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 전부 윈도우 10이에요. 윈도우 10. 그리고 사각형이 아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7은 안 나왔네요. 예, 안 나오네요. 네. 여기 오른쪽 하단에 여기 왼쪽 하단에 이게 동그라미로 나오는 분들은 윈도우 7이에요.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은 윈도우 10으로 통합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숫자란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10이라는 걸로 통합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윈도우 7, 즉 7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 쓰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은 윈도우 10, 즉 왼쪽 하단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걸로 여러분들은 교체를 해서 쓰셔야지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쓰실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쓰는데 그냥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렇게 어떤 OS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나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최신형 프로그램들을 쓰시는 게 여러분들 업무를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왼쪽 하단에, 여기 보면 왼쪽 하단이 사각형이면 윈도우 10이니까 아마 거의 70% 가까이는 다 윈도우 10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한 30% 정도가 윈도우 7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대한 빨리 이쪽을 바꿔주시고, 제가 보이는 화면, 이쪽 이런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8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윈도우 8.
9는 없어요, 여러분. 9는 없고 윈도우 8을 쓰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윈도우 8을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꼭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번 수업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수업을 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여기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거기 창처럼 생긴 모양을 클릭하시면은요. 클릭하면 요렇게 메뉴가 짠 하고 나오는데 보이시는 요런 메뉴가 찐 하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측에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요, 여러분.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바가 보여요. 이 바를 가지고 아래로 쭉 한번 내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보면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있으니까 꼭 눌러서 오피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엑셀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파워포인트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최근에는 가능하면은 이 엑셀도 마찬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간격이 좀 안 보이네요. 네. 여기 엑셀도 그렇고, 네, 파워포인트도 그런데 이 엑셀하고 파워포인트가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 2013 버전 이상인 게 좋아요. 물론 2010 버전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는 2010 버전은 여러분들 요즘 이제 최근 트렌드에는 안 맞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2013 버전 이상 여기 숫자가 나와 있죠, 여러분.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숫자를 보시고 내가 어떤 버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07 버전 쓰시는 분들은 수업도 안 되니까 가능하면은 최상위 버전을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숫자가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없는 분들은 오피스 365라는 버전인데 일단 그분들은 조금 애매한 게 우리 수업 때 쓸 수는 있으실 텐데 한 달만 지나면 돈 내라고 나와요, 여러분. 가능하면 숫자가 적혀 있는 걸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더 쭉 또 요 바를, 네, 이쪽 바죠, 여러분. 요 바를 더 쭉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더 내려보시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한컨 타자 연습과 한글 2010 버전이 보이실 거예요. 대부분 아마 2010 버전을 쓰실 텐데 일단은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여러분 타자 연습을 일주일에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에서 한 20-30분씩 그러니까 20-30분씩 한 2번, 3번 정도를 일주일 동안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면 한 달 정도만 하시면은 200타, 300타는 기본으로 나오실 거니까 꼭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당연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 2010 버전 이상이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 너무 낮은 버전을 쓰시면 수업 받으실 때도 그렇고 활용하실 때도 그렇고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좋은 버전을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설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뭐 주변에 알아서 잘 IT를 잘 하시는 분들하고 잘 얘기해서 하세요. 저는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뭘 얘기해야 돼요? 정품을 사서 쓰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한글이 한 24만원 정도 하고 오피스도 한 20만원대? 전체 다 사면 한 30-40만원대 넘어갈 거예요. 근데 뭐 주변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아시죠? 근데 뭐 얘기를 못 해드리는 거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크롬인데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제 화면을 조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통 요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요즘에는 네이버 웨일이라는 것도 좀 쓰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쓰고 있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나왔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현재 크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크롬. 그래서
이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받으셔야 되고요. 물론 엣지를 가지고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엣지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괜찮아졌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얘는 안 쓰는 게 맞으세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얘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쟤는 안 쓰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 등기부등본을 떼거나 하는 부분은 이 녀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없앨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요 엣지나 크롬으로 모든 게 이제 전환되고 있으니까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꼭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익스플로러나 이 두 개는 보통 여러분들 PC에 자동 설치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 크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설치를 안 해주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를 이용해서 네이버에서 크롬이라고 크롬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 크롬이라고 나옵니다. 구글 크롬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크롬 다운로드 버튼 보이나요? 이 녀석을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누르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요. 바탕화면에 구글 크롬이 설치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교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녀석을 이용해서 크롬을 네이버에 가서 크롬을 검색하고 구글 크롬을 들어간 다음에 크롬 다운로드 동의 및 설치해서 설치를 하면 된다는 건데, 크롬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설치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없는 분들을 위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요. 있는 분들은 설치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캡처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즉 이번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크롬, 그죠? 이 크롬. 크롬에 대해서 한번 크롬을 꼭 우리 수업 때 필요하니까 설치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화면 캡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화면 캡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키보드이지, 키보드. PC에 보시면, 컴퓨터에 보시면 키보드에 이렇게 PRT-SCN 또는 프린트 스크린 또는 PRT-SC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프린트 스크린, 즉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태초부터 있는 캡처 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그냥 캡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키보드에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 캡처가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에는요, 여러분, 노트북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통 PRT-SC라는 키가 하나만 있는, 아래에 있는 경우, 위에 있는 경우, 동시에 두 개 있는 경우, 한 개 있는 경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프린트 스크린 키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PRT-SCN 있는 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밑에, 즉 아래쪽에 키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키보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FN키라는 FN키라는 키가 있어요. 이 키를 눌러야지만이 프린트 스크린 키가 동작한다는 거고요. 요 프린트 스크린 키가 아래쪽에 안 있고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경우에는 FN키를 안 누르고 얘 하나만 눌러도 동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서요, 한번 가보죠. 네이버에서 지도를 하나 들어가서 이런 화면을 내가 캡처를 하고 싶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 키를 한 번만 툭 하고 눌러주면 된다고요. 아이고, 제가 이게 캡처 프로그램이 동작되어 있네요. 자, 캡처 프로그램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캡처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됩니다. 캡처 프로그램이 없는 거를 가정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렀죠. 그러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반응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있으면. 아무리 반응이 없으면 그때 이렇게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아무거나 불러보죠, 여러분. 자, 불러볼게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캡처 화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글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한글도 실행해서, 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은요, 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그대로 지금 캡처한 화면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프린트 스크린 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나는 이 화면을 캡처하고 싶어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예. 파워포인트나 이해되시겠어요? 한글 같은 데서 그냥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캡처된 화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요 사이드에 있는 건 필요가 없죠. 그죠? 지도만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파워포인트에서는요. 이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 따닥 하고 누르면 자르기 화면이 나오거든요. 자르기 화면을 클릭한 다음에 자, 자르기 화면을 누르기 전에는 여기 잘 보세요. 자르기 화면을 누르기 전에는 여기가 그냥 동그라미였는데 자르기 화면을 딱 누르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누르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검정색 모양으로 싹 바뀌는 게 보실 수 있으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검정색 모양을 붙잡고 쭉 누르면 원하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아이고. 십자표시 이동 누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밝은 표식은 보인다, 내가 남겨둔다는 얘기고요. 검정색 부위는 없애겠다는 의미예요. 이 상태에서 바깥에 필요 없는 바깥에 빈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 딱 이 부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할 때 이렇게 필요한 부분 자르면 되는데 자르는 거는 어디에서나 가능해요. 한글에서는 한 번만 클릭하면 돼요. 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자르기 메뉴가 나오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한글에서는 툭툭 잘라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꼭 캡처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교재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볼까요? 자, 지금처럼 설명해 놓은 거는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라. 이해되셨죠? 특히 노트북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노트북 아닌 분들은 그냥 프린트 스크린 위에 자, 노트북 쓰시는 분들 위에 프린트 스크린 키가 있더라 그냥 누르면 된다. 아래에 있더라 그러면 FN 키를 눌러야 된다. 요것만 누르고 눌러야 된다. 이해되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해놨어요. 캡처하고 싶은 화면이 나오면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 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거기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왼쪽 캡처돼서 나옵니다. 그림을 클릭하는데 한글은 한 번만 클릭합니다. 파워포인트, 엑셀은 더블 클릭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자르기 메뉴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제가 좀 먼저 넘어가긴 했는데 어떤 거냐면 한글에서는 발생 안 하는데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발생하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 사각형 화면, 나중에 파워포인트 제가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보이는 이 화면보다 어때요, 여러분? 자, 보이는 화면보다 이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더블 클릭했을 때 자르기 눌렀을 때 자르기 하는 모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 오른쪽 하단 보이시나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세요? 예, 여기에 마이너스 버튼을 쿡쿡쿡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보이는 화면까지 만든 다음에 요 크기를 조금 줄여보세요. 줄인 다음에 요 안에 요 흰색 화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흰색 화면에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화면을 다시 이렇게 키우시면 여러분들 편집하기가 깔끔해지시겠죠. 더블 클릭했을 때도 역시 자르기 모양이 이렇게 보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화면이 딱 커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여기 우측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정해 가지고 여러분들 편집하시면 되세요. 그 내용을 교재에다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르기가 선택이 안 된 경우는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는데 선택된 경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인다. 됐죠? 그리고 원하는 만큼 줄이시면 된다. 그리고 검정색 누르고 움직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남는다. 되셨나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린트 스크린 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번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캡처 프로그램이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캡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프린트 스크린 키를 이용해 가지고 캡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모르세요, 대부분. 그리고 또 프린트 스크린은 불편한 게
갖고 와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다음에 원하는 만큼 또 잘라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별도의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캡처라면 종류가 이렇게 알툴바라는 것도 있고, 안카메라라는 것도 있고, 캡순이라는 것도 있고, 오픈 캡처도 있고, 알캡처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추천을 요 알캡처라는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드리고, 수업도 이 알캡처라는 프로그램을 수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시간 말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냐 그러면 이게 여러분 부동산 쪽에서 이 알캡처를 이용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기능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요 알캡처까지는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캡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문서나 작업하실 때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알캡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알캡처만 요 설치하는 방법이 또 교재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일단 뭐 우리 흔히 네이버에 가야 되겠죠, 그죠? 네이버에 가서 자 가능하면 크롬을 이용하세요, 여러분. 자, 알캡처. 자, 알캡처를 클릭해서 자, 클릭하게 되면 알툴주 내 PC 필수품 내 PC 필수품 나오죠. 최근에 네이버가 이렇게 검색 부분이 좀 바뀌어 가지고 교재를 다 만들고 등록한 다음에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재랑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그래도 영상 제대로 지금 최근에 찍고 있으니까 자, 여기 알툴주 내 PC 필수품 보이세요? 예. 여기 주소를 클릭해 들어가면 네.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은 비슷하게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알캡처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요. 클릭해서 왼쪽에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보통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실행하시면 클릭하면 실행이라고 나올 거고요. 크롬이나 엣지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다운로드 화면에 나옵니다. 자, 그럼 얘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알캡처 설치 화면이 짠 하고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나오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알캡처 나왔죠? 네, 동의 누르고요. 설치 시작을 누르는데, 자, 여기서 잠시 대기요.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 이 체크박스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설치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이 설치 실수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는 체크박스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네이버가 첫 화면이 아니고 줌이 첫 화면이 됐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위메프라 11번가나 뭐 SSG라든지 이런 쇼핑몰 사이트가 막 설치된 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런 거 설치하시면서 여기 체크박스 보이죠? 이런 거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체크박스 해제를 안 해줘서 그래요, 여러분. 설치하실 때 체크박스 해제를 해주고 설치를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설치가 쭉 하고 나갑니다. 나가면 성질 급하신 분들 먼저 설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설명 안 듣고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또 알캡처 실행하기 있지만 여기 또 뭐 RC 설치하기, 뭐 알약 설치하기 이런 게 나와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 눌러서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알캡처 설치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꼭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게, 뭘 해주셔야 되냐, 그러면, 여기 설치된 알캡처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알캡처 보이세요? 여기 알캡처 있죠, 알캡처. 얘를 한 번만 실행해 주셔야 돼, 한 번만. 알캡처를 한 번만 따닥 실행해 준 다음에, 알캡처가 실행되면 X 보이시나요? 한 번만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 완성이 되신 거예요. 알캡처 설치가요. 안 그러면, 자동으로 알캡처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설치 방법은 알캡처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 알툴즈, 예, 보이세요? 화면이 싹 사라지긴 했지만은요, 여기 알툴즈라고 여기 나오죠, 그죠? 예,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 알캡처를 클릭하고 여러분,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나올 거예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요.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크롬에서는 이렇게 왼쪽 하단에 설치가 되고 열기나 이 글자 자체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설치가 쭉 진행이 되는데 꼭 요런 체크들 다 해제해라. 이게 다 광고다. 이해되셨죠? 그죠? 해제해라. 그리고 바탕화면 알캡처를 꼭 한 번은 실행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본인이 우리 수업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어디 있는지 찾는 방법과 그리고 거기에 타자 연습 프로그램 찾는 방법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캡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알캡처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